안녕하세요. 웅장한 투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반응이 좋았던 조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코스피가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확실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주들이 다음 주에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주식은 바로 HJ중공업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가장 좋은 상승으로 21%의 상승으로 저번 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51선 눌림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큰 상승까지 나온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도 시황이 좋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잘 움직여주고 여기에서 3분봉으로 장 초반에 좋은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저번 주에 이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외국인도 앞서서는 없었던 굉장히 큰 매수를 보여주면서 HJ중공업이 굉장히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른 급등과 또 빠른 급락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신고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 대응을 잘 하시면서, 예를 들어 여기서 매수를 하실 때 손절선을 짧게 잡고 그렇게 매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현대미포와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음봉을 맞았던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받쳐주면서 저번 음봉을 먹는 그러한 양봉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중공업도 다음 주에 충분히 주목해서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이슈가 나왔던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큰 음봉으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5일선에서 반등하는 양봉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도 다음 주에 반응을 잘 살펴보면서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수급의 기관에서 들어온 모습을 알 수 있고,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이후에 아직까진 다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급락을 하는 듯 하면서 추세선을 잘 유지를 시켰고, 큰 반등, 그러니까 음봉을 먹는 양봉 자리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버티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수급도 나쁘지 않고 외국인, 기관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주들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5일선이나 11선 지지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5일선, 11선이 눌리고 이 자리에서 버티는 양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음봉 자리로 위험한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요일에 수급도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주식들은 다 이 조선 관련주들인데, 조선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방금 보여드렸던 주식들은 저번 주에 H중공업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기자재 관련 하청업체들 중에 시총이 낮은 주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스피가 지금 현재 음봉을 맞고 약간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음봉이 다음 주에 하나가 더 나온다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전 저점이나 또는 새로운 하락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자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들이 다 한번 타점, 신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러한 코스피의 상황과 또
조선주가 가려면 조선의 이런 큰 시총이 큰 주식들이 다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관련 하청업체들인 시총이 작은 주식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실 때에는 리스크를 줄여서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의 다음 주에 반등이나 또는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의 여부는 코스피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음봉이 더 나온다면 다시 한번 흐지부지 하면서 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과 또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51선이 다 눌리고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면서 음봉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위험할 수 있고 충분히 떨어지면 전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 애매한 상태인데 코스피의 상승이 나오면 그날 당일 어떠한 섹터가 주도를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원전, 전기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여기서 한번 반등 자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W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자리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도 최근에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51선 아래 빠지고 다시 한번 51선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음봉이 살짝 크긴 하지만 이 자리 이후에 또 다시 음봉이 나오더라도 반등하는 자리, 방산 관련주들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방산으로는 하나시스템, 우리가 충분히 저점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도 전 저점 빠지면 손절하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저점에서의 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산 관련주들 중에 로템도 최근에 좋습니다. 최근에 반등으로 51선 근처까지 올라와 준 모습인데 충분히 여기서도 전 고점까지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원전, 한국전력, 이러한 주식들도 아직까지는 전 저점 깨지 않으면서 51선에서 나름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51선을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고 계신 종목이라면 조금 리스크 비중을 줄여주고 다시 한번 매수를 여기서 노린다면 전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두산에어빌리티, 원전 관련주들과 엮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자리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넓어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원전이 같이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로보티즈입니다. 저번 주 코스닥이 월화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관련주들도 약간 단타성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는 큰 상승 이후 21선 지지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반등 타점으로 보고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때 거래량까지 붙었기 때문에 수급은 기간에서 또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면 로보티즈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지주사입니다.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51선 위로 다시 올라와 준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고 추세를 깨지 않고, 그리고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사 관련은 언제든지 상법 개정 이슈로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지주사 섹터로 SK스퀘어도 최근에 반등이 좋고, 또 두산이나 또 하나, SK,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저점 대응해 볼 수 있는 주식에 해당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래량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진 것은 누군가 손바뀜이 있었다 라고 보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관련주들을 알아보고 또 코스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애매한 코스피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 이 자리에서 상방도 가능하고 하방도 가능하고 또는 횡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주식들을 매수할지 고민을 계속 해보고 다음 주에 반등으로 좋은 양봉으로 스타트를 하거나 또는 장이 1% 이상 좋은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주식들을 한번 매수해볼까,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섹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주식들을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또 하락을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방의 손절선 설정이나 또는 비중 조절을 잘 해서 일부라도 조금 매수를 대응해보고, 이러한 상황에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면 난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미리 정해두고 대응을 하신다면 이러한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리스크 관리,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조선이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섹터인 반도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또 방산, 이러한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잘 움직이는지 보고 그 섹터를 주도하는 개별주가 나온다면 그러한 개별주를 매수해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린 섹터 부분들은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반응이 나온다면 저도 다 대응해볼 종목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